안녕하세요.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입니다. 쌀쌀한 기운이 돌기 시작을 하더니 금세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에게 옮기기도 또 옮기도 해서 감기가 나았다가도 다시 걸려서 몇 달 동안 감기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감기에 걸리면 아이가 잘 자고 또 잘 먹어야 낫는데 밤에 코가 막히거나 또 기침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입맛도 잃고 또 그렇게 되면 아이 면역력도 떨어져서 끊임없이 감기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기간을 안 보내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전 아이들이 하루 중 반 이상을 보내는 침실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이가 자는 동안만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감기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아 언니는 겨울철에 아이들 잠자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밤에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는 것은 이 코 속으로 들어가는 차가운 공기 때문인데요. 다른 무엇보다 이런 외풍과 이런 차가운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슬라이딩 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어쩔 수 없이 틈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바람의 통로가 되어서 외풍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창이 없더라도 외벽인 경우에는 찬기가 계속해서 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도 벽 쪽이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는 곳은 외풍이 없고 또 찬기가 전해지지 않는 벽에서 가능한 먼 곳이 좋습니다. 저도 안방에서 둘째랑 같이 자는데 안방이 외벽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안방이 가장 춥고 한겨울에는 이게 코끝이 시리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방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건물 특성상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다 외풍이 심하다 싶으면 외풍 차단 커튼이나 또 무엇보다 아이 자리에는 난방 텐트를 해주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첫째가 천식 때문에 기침이 심했는데요. 난방 텐트가 완벽하게 외풍을 막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왜 베란다랑 연결되어 있는 방은 위쪽 공기보다 이 바닥 쪽의 공기가 이제 외풍으로 인해서 좀 차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그런 방을 이제 침대에서 자는 게 외풍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우리 집은 외풍이 좀 있어요 하면 외풍을 막아주는 문풍지도 있고 창문 틈새를 막아주는 창문 틈새 막이나 외풍 차단 커튼과 같이 집 안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모든 틈을 다 막아주세요. 자, 외풍과 냉기를 다 차단하라고 하면서 방을 덥게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기관지로 들어가는 이 찬 기운이 느껴지는 공기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덥지 않게 기분 좋은 따뜻함을 유지시켜 주세요. 춥다고 난방을 너무 많이 하면 방이 또 너무 더우면 아이들은 자다가 더워서 막 수면조끼를 막 주섬주섬 벗기도 하고 또 배가 다 보이도록 위 옷을 다 올리고 자더라고요. 아이들이 꼭 막 잠이 들려고 하면은 덥다고 하면서 막 이불을 안 덮고 그러잖아요. 저희 애들은 수면조끼를 막 벗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할 때 아이들이 더위를 느끼더라도 잠이 깊게 든 새벽에는 추워져요. 잠이 들 때는 안 입히더라도 아이들이 잠들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에는 수면조끼를 입혀서 새벽에 춥지 않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방을 많이 하게 되면 공기는 따뜻해지는데 엄청 건조해져요. 전 겨울이 아이들이 잘 때에는 방 온도가 23도에서 24도 정도로 맞추니까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 감기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가습기 틀어주라고 말씀하시죠. 가습기는 호흡기 질환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수예요. 겨울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이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건조해지면 아이들 이 코 점막이 마르면 바로 코 막힘이 심해지고 또 가래를 마르게 해서 끈적끈적해지는데 이 가래가 이 호흡기에 달라붙어서 아이의 호흡기를 자극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어주면 좀 민감해진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지면서 증상이 나아지는 건데요. 특히 비염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에게 가습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보통 전문가들은 방 안의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겨울에는 잘 때 방의 습도를 55에서 60% 사이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습기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 청결이 가장 중요한데요. 물을 매일매일 갈아야 하고 또 가습기를 깨끗하게 매일 닦아주는 게 좋죠. 아이가 없을 때 방 환기를 꼭 시켜서 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아줘야 하고요. 아이에게 직접 수증기가 가지 않도록 입구를 아이가 자는 곳과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고, 이 차가운 김 때문에 방이 또 너무 춥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사용을 하거나 그 가열식 가습기라고 있는데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 가열식 가습기는 겨울에 쓰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물을 끓일 때 이 수증기가 올라오는 방식인데요. 방안 온도가 함께 올라가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끓인 물이니까 안심도 되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화상의 위험이고 또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저도 둘째가 환절기에 들어가면서 나을만 하면 또 걸리고 밤에는 기침 때문에 토하기까지도 했는데요. 감기가 너무 지속되면 폐렴이나 천식, 그리고 이 배앓이가 또 잦아져서 장염까지 걸리는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감기는 잘 먹고 잘 쉬면 일주일이면 낫는,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강한 어른의 이제 경우이지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더라고요. 너무 오랜 감기는 그나마 아이들의 낮은 면역력마저 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료는 물론이고 집에서 정말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안의 모든 냉기와密封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또 습도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제가 소개한 방법 이외에 아이 기침이나 콧막힘을 막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른 육아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으로 맘독의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은 진아 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